이 도수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아무리 실력 좋은 의사한테 받는다고 하더라도 100%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을 거의 100% 커버를 해주는 렌즈가 이 렌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렌즈는 우선 정해진 도수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렌즈는 라이트 어저스터블 렌즈라고 하는 렌즈고요. 아직 국내에는 출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RxSight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드는 렌즈이고 미국에서도 17, 19년 정도에 처음 출시가 돼서 제한된 병원들에서 좀 사용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전국적으로 좀 풀렸다고 하고 캐나다까지 출시를 하게 되었고 북미권을 제외한 런칭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출시되는 시기는 빠르면 올해 말이 될 수도 있다고 하고 내년 초쯤이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사실 이 렌즈는 4월달이었죠. 글절 수술학회 보스턴에서 갔을 때 최신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돌아보게 되는데 주로 이제 눈이 가는 회사들은 제가 익숙한 회사들 큰 대기업 알콘, 짜이스, 존슨앤존슨이라든지 큰 회사들 위주로 이제 우선 눈이 가게 되어 있고 국내에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은 회사들이나 치료제 같은 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눈도 잘 안 가고 약간은 관심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는데 부스를 보시면 큰 회사들은 부스를 크게 차려놓고 작은 회사들은 작게 차려놓거든요. 잘 모르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전체 전시장에 좋은 자리에 크게 부스를 차린다고 하면 좀 눈길이 가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부스가 우선 굉장히 크게 마련이 되어 있었고 굉장히 거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었어요. 실급 보고 지나쳤었던 렌즈인데 그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논문이나 해외 의사들의 유튜브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실제로 유튜브에서 이렇게 많은 영상들을 미국 쪽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었고 미국에 있는 본사에 이메일을 보내서 물어봤어요. 찾아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렌즈인 것 같은데 다른 해외에 런칭을 할 계획이 있냐라고 했더니 그때 정말 애매한 답변을 보냈었거든요. 계획이 없다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타임라인은 없다라고 답변을 보냈었는데 이게 뭐 출시를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미국에서는 소개하는 의사들도 많이 보이고 관련된 논문들도 나오고 있어서 관심이 있었고 이번에 미국 안과 학회를 가면서 정보를 듣고 흥미로운 렌즈가 있으니 이런 게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들어왔지만 미래에 들어오게 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정보를 얻어서 환자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마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불과 몇 달 뒤에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가 수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좀 더 물어봤고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사용되는 인공수정체는 렌즈의 도수가 고정이 되어 있고 그 렌즈를 집어넣었을 때 최종적으로 환자분의 눈의 도수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그 렌즈의 도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아직까지도 100% 해결을 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되는 거 한 가지가 0디옵터를 만들고 싶은데 눈의 도수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싶은데 우리가 계획했었던 것처럼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외국 의사들이 발표한 파워포인트 한 장을 좀 보여드리자면 전 세계적인 대가들도 항상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리프렉티브 아웃컴, 눈의 도수 결과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00% 우리가 예상했었던 대로 맞출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상위 1%의 의사가 목표했었던 도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0.5디옵터 이내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92%라고 얘기를 하고요. 100명을 수술하면 92명은 이 안에 맞고요. 8명은 여기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위 6%의 의사들이 100명을 수술했을 때 84명의 환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0.5 이내에 들어가게 되고 16명의 환자는 그걸 벗어나게 되고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통계적으로 78%의 환자, 아무리 좋은 기계를 쓰고 아무리 최신 나온 계산 공식을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편적인 의사들은 계획했었던 도수 안에 들어갈 확률이 10명 중에 7, 8명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2, 3명 정도는 계획했었던 도수랑 벗어나게 되는 거고요. 전 세계에서 상위 1%에 들어가는 의사한테 수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0명 중에 1명꼴로는 그 도수 오차가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도수 오차라는 게 단초점 렌즈는 도수가 우리가 예상했었던 도수에서 약간 벗어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력이 우리가 예상했었던 시력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다초점 렌즈는 우리가 예상했었던 도수에서 벗어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예상했었던 시력이랑 달라지는 게 훨씬 더 예민하고 민감해요. 그래서 이 도수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하는데 아무리 실력 좋은 의사한테 받는다고 하더라도 100%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항상 의사들이 고민을 하는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을 거의 100% 커버를 해주는 렌즈가 이 렌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도수에 오차가 생기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인데요. 계산이 우선 잘못됐을 수도 있고, 수술 전에 검사 데이터가 조금 어긋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술하고 나서 실제 인공수정체가 자리 잡는 위치가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위치보다 눈 안에서 상대적으로 앞쪽에 잡힌다든지 뒤쪽에 잡힌다든지 하면서 도수가 원시나 근시가 조금 잡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렌즈의 위치가 약간 틀어지면서 난시가 잡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수술하기 전에는 예상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서 수술하고 나서 도수가 이렇게 변해버린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시술이나 안경을 써야 되는 불편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 렌즈에서 추가적인 수술이나 안경을 안 써도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커버가 되는 정말 신개념의 렌즈가 나오게 된 거고요. 원리는 어떤 거냐? 이 렌즈는 우선 정해진 도수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멀리 보는 시력을 원래는 잘 보이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멀리가 잘 안 보이게 되고 가까운 게 상대적으로 예상치 못하게 더 잘 보이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렌즈를 교체를 하거나 도수를, 안경을 쓰거나 라식라섹을 한다거나 추가적인 수술이거나 안경을 쓰는 불편함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됐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렌즈에서는 이게 완전히 바뀐 거죠. 백내장 수술은 똑같이 합니다. 렌즈는 들어가게 되고요. 이 렌즈가 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눈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렌즈가 완전히 자리가 잡히면서 도수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 도수가 결정이 되고 나서 예상을 했었던 도수 그대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대로 계속 가게 되면 되고, 만약에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도수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은 눈에다가 UV 라이트를 쏘게 됩니다. 렌즈에 UV 라이트가 먹게 되면 이 렌즈 재질 안에 매크로머라고 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이것들이 자외선과 만나게 되면 폴리머라고 하는 결합체로 바뀌게 됩니다. 어느 부위에 얼마나 쏠지 이런 거는 도수를 얼마나 우리가 교정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결정된 값이 있고요. 그만큼의 UV를 쏘게 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결합체들이 결합을 하면서 렌즈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운데가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부가 올라올 수도 있고요. 가운데가 올라오게 되면 조금 더 근시화가 될 것이고, 주변부가 올라오게 하면은 원시화가 될 수가 있고, 한 부분만 올라오게 한다고 하면은 난시까지 교정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예상치 못했었던 난시, 원시, 근시 모두 다 한꺼번에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리를 잡으면서 다시 도수가 바뀌었다 그럼 UV를 쏴서 다시 도수를 바꿔서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디옵터에 맞춰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원래 우리가 계획을 했었던 도수대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백내장 수술 역사에 있어서 정말 새로운 개념이 도입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회사도 지금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데 히스토리를 좀 들어보니까 이전에 렌젝스라 그래서 레이저 백내장 수술하는 기계를 알콘에다가 팔아서 새로 또 안과 분야에 이런 회사를 차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던 사람도 실제 안과 의사 출신의 이런 회사를 계속 키워나가는 사람이었었고요. 제가 이번 안과 학회에 가서 강의도 듣고 세션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저희 병원에서 백내장 재수술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관련된 세션도 제가 들었었는데, 백내장 생겼을 때 우리 병원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 렌즈 제거하고 하는 것들, 그냥 그런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제 다른 나라 뭐 인도랑 막 미국의 의사들 와서 자기 케이스들 소개해주고 하는 건데 뭐 크게 뭐 색다른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저희 유튜브에 올리는 거 좀 큰 데서 발표한 거 아닌가요? 맞아. 사실 별다른 건 없는데, 역시나 미국도 사람 사는 데다 보니 우리나라랑 큰 차이는 없다라고 제가 느꼈었고, 미국에서도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많이 이제는 하고 있고, 수술을 받고 싶은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수술을 무리해서 시키는 병원들도 늘어나게 되고요. 우리나라도 있죠. 그런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써 불편한 사람들도 늘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재수술을 받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수술하면 안 되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좀 디스커션을 하고, 이미 해버린 경우에 그럼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지, 재수술을 할 때 기존 렌즈를 제거를 하고 결국엔 단초점류의 렌즈를 집어넣는 게 보통인데, 이미 훈항이 열려버려 있는 사람들, 야그 레이저를 해서 후발 백내장 레이저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훈항에 다시 렌즈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모체 고랑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렌즈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선모체 소대라고 하는 이런 지지대가 눈 안에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인공 수정체만 뒤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 인공 수정체를 끄집어 올려서 선모체 고랑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이렇게 끼워 넣어주는 수술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넣을 때는 일반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렌즈들은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쪽에만 집어넣을 수 있는 특수한 모양의 렌즈들이 있는데 라이트 어저스터블 렌즈가 그런 모양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그런 재수술을 받는 환자들한테서도 사용이 가능한 렌즈이고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좋은 이유가 보통은 첫 수술을 할 때보다 두 번째, 세 번째 수술을 할 때 렌즈를 넣고 나서 눈의 도수에 대한 예측성이 훨씬 더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한 백내장 수술 케이스에서는 그 확률이 더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도수가 오차가 생기더라도 추가적인 수술을 하지 않고 단순히 UV를 쏴서 도수를 맞춰줄 수가 있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처음 수술을 할 때 있어서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고 UV를 쏘게 되면서 일부분 변형을 시켜주면서 렌즈의 가운데가 약간 올라오게 됩니다. 이거는 아이엔스의 렌즈처럼 주변부랑 중심부의 모양을 다르게 잡아가는 그런 디자인이랑 약간 좀 비슷한데, 그렇게 하게 되면 EDOF라 그래서 초점 범위가 좀 늘어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업체 측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이 렌즈가 단초점 렌즈만큼 선명도를 가지고 있지만 단초점 렌즈에 비해서는 초점 범위가 조금 더 넓고 기존의 아이엔스 렌즈보다도 초점 범위가 더 넓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뭐 BBT나 퓨어시 같은 렌즈 정도의 신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그 사이쯤 되는 렌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좀 사용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어쨌든 단초점 렌즈에 비해서는 조금 더 초점 범위가 넓어서 미국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마이크로 모노비전이라 그러죠. 한쪽 눈만 근시를 만들어서 양눈으로 그냥 안경이랑 돋보기 없이, 그리고 야간에 빛번짐도 없으면서 원거리 근거리를 보게 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렌즈의 가장 큰 강점이, 만약에 그렇게 수술을 했다가 짝눈이 환자분이 불편하시다고 한다면 짝눈을 단순 UV를 쏴서 양쪽 눈의 갭을 줄여서 짝눈을 없애줄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두 눈의 짝눈 차이가 그냥 괜찮고 조금 더 나는 짝눈을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만들어가지고 근거리를 더 확보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수술을 해봐야지만 결국 알 수 있는 점들을 기존에는 추가적인 수술, 안경을 통해서 해결을 했어야 됐다고 한다면 이제 이 렌즈를 통해서는 UV를 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백내장 수술 분야에서는 정말 큰 혁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렌즈는 무궁무진하게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 사람에게 적용한 거는 아니지만 벤치 테스트에서 렌즈를 놓고 UV를 도넛 모양으로 쏴서 거기만 볼록하게 만들어서 BBT나 퓨어시 같은 효과를 얻게 하는 시도들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는 렌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놀라울 만한 새로운 발견이고 혁신적인 렌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렌즈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나오면은 저희도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 소수의 병원들에서 런칭을 하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저희도 이제 첫 번째 그룹에 들어가서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렌즈에 관해서는 국내에 있는 의사분들 중에 새로운 거를 찾아보시거나 논문이라든지 해외 최신 트렌드를 찾아보신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렌즈라고 얘기하실 분들도 많을 텐데, 미국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출시가 됐었고 다른 나라들로도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이 영상을 좀 보시면은 다른 의사분들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최근 연구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실제 환자분들에게 사용을 했을 때 결과에 대한 논문들도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 렌즈 관련된 영상은 나중에 저희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실제 데이터나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영상을 준비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외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느낄 수가 있었던 거는, 레이저 백내장이 정말 효과적이고 백내장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결과를 뽑아낼 수가 있고, 안구를 잡고 레이저를 쏘고 하는 시간도 조금 더 짧아졌고 정확성도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게 그렇게 좋은 치료고, 그렇게 얘기를 할 만큼 그렇게 좋은 치료고 효과적인 거면